네, 이번 시간부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나왔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객체 혹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용어들과 코드로 작성하시는 방법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게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콜앱 파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파일 이름은 저희 파이썬 15번째고요. OP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OP가 뭐의 약자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을 만드신 분들은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할당을 받고 콜앱하고 연결하고 초기화하고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무엇을 만들 거냐면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학생들의 이름을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의 그 시험 점수들을 저장하는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시험을 봤어요. A라고 하는 학생이 국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뭐 시험 점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A라고 하는 학생이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뭐 수학 점수도 이렇게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똑같이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그죠? 또 다른 B라고 하는 학생이 세 과목 시험을 봤을 거고요. 점수가 좀 다르겠죠. 국어는 50점 받을 수 있고 영어 뭐 한 70점 받고 뭐 수학은 꼭 100점 받고 뭐 이럴 수 있고요. C라고 하는 학생은 또 다른 점수들을 받고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 학생들의 그 과목의 총점을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혹은 테이블에는 이렇게까지만 데이터들이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들이 이렇게만 있으면 총점이나 혹은 평균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험 점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A라고 하는 학생의 세 과목 점수를 가지고서 A라고 하는 학생이 시험 본 세 과목 총점과 세 과목의 평균을 계산해서 추가를 하고 싶고 B라고 하는 학생이 시험을 본 이 세 과목 점수를 가지고서 그 세 과목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가 됐죠. 파이썬을 공부한 지 그 일주일 동안 배운 거를 생각해 보면 뭐 리스트, 딕셔너리, 그러니까 뭐 더하기 빼기,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학생 한 명은 딕셔너리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딕셔너리로. 이 컬럼 이름들을 키로 하는 거죠. 컬럼 이름들을. 그래서 이름은 무엇이다? 이름은 A다. 그 다음에 국어 점수는 100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컬럼의 이름들을 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value로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면 딕셔너리 하나가 테이블에 혹은 데이터 프레임에 로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로우가 몇 개가 있으면 되냐면 그 학생의 숫자들만큼 있으면 되겠죠. 네.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A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딕셔너리 만들어내고 B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딕셔너리 만들어내고 C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학생의 총점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두 번째 학생의 총점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똑같지 않아요? 그죠? 총점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 과목의 합계만 계산해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A라고 하는 학생이나 B라고 하는 학생이나 동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동작들이 A라고 하는 학생에서도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학생에서도 C라고 하는 학생에서도 반복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복문을 쓰기 위해서는 리스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첫 번째 학생을 원소로 갖고 두 번째 학생을 원소로 갖고 세 번째 학생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하나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 우리가 반복문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가 있냐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학생을 꺼내서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다 더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리스트에서 두 번째 학생에 대한 정보를 꺼내서 두 번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더한다. 똑같은 동작이잖아요. 리스트에서 세 번째 학생 점수를 꺼내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다 더한다. 이런 과정을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말로 설명드린 것을 코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가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요. 집에 계신 분들 혹시 제 음성이나 이런 거 끊기지 않고 잘 들리시나요? 아, 거기서부터 끊겼어요. 아, 그럼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지금은 잘 들리는데 자주 끊겼어요. 네트워크가 또 이상한 것 같아요. 빨리 좀 뭔가 인터넷 업체가 와가지고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름,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떤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 점수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행들에는 로우에는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A라고 하는 학생, B라고 하는 학생, C라고 하는 학생 각각의 점수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이 세 과목의 총점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도. 똑같은 동작을 두 번째 B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C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거예요. 총점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동작만 우리가 보면 평균도 마찬가지지만 총점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동작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더한다라고 하는 그 동작이 A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달라질 거 없고요. B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달라질 거 없고 C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은 동작이. A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세 과목 더한다. B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세 과목 더한다.
C라고 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3과목 더한다. 결국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반복문이 되겠죠. for 하고서 반복문을 만드는 거예요. 학생 한 명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리스트에서. 그러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학생을 꺼내서 이 학생의 국어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더하기 수학 점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동작을 어떻게 하겠다? 두 번째 학생을 꺼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더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을 꺼내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더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조금 바꿀까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행 하나를 이름과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 이런 행들을 어디 안에 저장해주면 될 것 같냐면 리스트 안에다가 저장해주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 안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리스트 안에는 어떤 형식으로 저장해주면 될 것 같냐면 이름이 무엇인지 국어 점수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딕셔너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딕셔너리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이름이 뭐다. 그 다음에 국어 점수는 뭐다. 그럼 딕셔너리 하나가 학생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딕셔너리 하나가 학생 한 명이 되는 거고요. 이런 딕셔너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제가 학생 한 명을 꺼낸다라고 했는데 학생 한 명을 꺼낸다라는 의미는 딕셔너리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딕셔너리 하나를 꺼내서 키값은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 이름을 키값으로 해서 값들을 꺼내서 총점이나 평균들을 계산해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할게요. 제목은 첫 번째 OP 그냥 배경 설명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 OP라고 하는 단어가 뭐의 약자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소제목을 하나 더 넣을게요. 밑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리스트와 딕트와 반복문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스튜던츠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리스트를. 자, 이 리스트 안에는 첫 번째 딕셔너리, 두 번째 딕셔너리, 세 번째 딕셔너리. 너무 많을 것 같아서 3명만 할게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3명만 할게요. 딕셔너리 하나가 학생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 한 명. 딕셔너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컬럼 이름이 name이에요. name. 그냥 AAA라고 할게요. 이름을 AAA. 그 다음에 자 이게 딕셔너리 맞죠? 키와 value로 저장하고 있는 거니까 딕셔너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두 번째 컬럼은 국어 시험 점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코리안. 컬럼 이름을 키로 하는 거예요. 시험 점수 넣으시면 돼요. 뭐 100점을 받았다. 그리고 영어 시험을 봤다. 영어 시험은 뭐 95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수학 시험을 봤어요. 수학 시험 90점을 받았다. 이렇게 할게요. 평균 한 95점 정도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학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머릿속으로 그 테이블 생각해 보시면 테이블에서 컬럼 하나, 행 하나가 테이블에서 행 하나가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딕셔너리로 표현을 한 거죠. 딕셔너리.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 코리언이라고 하는 컬럼, 잉글리시라고 하는 컬럼, 매스라고 하는 컬럼.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은 이렇게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네 번째 학생이 있으면 되겠죠. 키값이 달라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달라지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똑같은 키값으로 이번에는 뭐 B라고 하는 학생이 있고 똑같은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자, 이 학생은 국어를 좀 못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영어는 되게 잘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뭐 수학은 뭐 그냥 그럭저럭 하는 학생이에요. 뭐 이런 학생이 있다고 치고 학생이 또 한 명의 학생이 있어요. 네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C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에요. 국어 시험을 봤어요. 국어 시험을 봤는데 뭐 그럭저럭 봤어요. 영어 시험도 뭐 그럭저럭 봤어요. 수학은 아주 못했어요. 뭐 이럴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세 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의 학생. 일단 실행하겠습니다. 출력은 안 해보셔도 되겠죠? 네, 아마 출력을 해봐도요. 프린트문으로 출력해 보시면 이 모양 그대로 그냥 출력을 할 거예요. 네.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딕셔너리, 리스트의 두 번째 원소 딕셔너리, 리스트의 세 번째 원소도 딕셔너리. 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첫 번째 원소에는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4개의 키를 가지고 있고 각각에 대해서 4개의 문자열과 숫자들을 value로 가지고 있는 key value,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첫 번째 학생의 총점은 얘네 3개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평균은 그거를 3과목이니까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돼요. 자, 우리는 모든 학생들의 스튜던츠라고 하는 스튜던츠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총점과 각각이에요. 각 학생들이라고 할게요. 있는 각 학생들의 총점과 평균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세 줄이 출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3명이 있으면 첫 번째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5명이 있었다 그러면 각각의 학생들 5명 학생들의 총점과 평균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라고 하는 학생이든 B라고 하는 학생이든 C라고 하는 학생이든 동일한 동작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변수 이름을 S라고만 할게요. 어디에 있는 스튜던트에 있는. 리스트에서 하나를 꺼내면 그게 학생 한 명이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스튜던트 그냥 S 간단하게 총점 계산해 볼까요? 토탈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총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스튜던트에서 첫 번째 학생 꺼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S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누구를 가리켜요? 제일 처음에? 그렇죠.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자, 세 과목의 총점 어떻게 계산하면 돼? 세 과목의 총점은 국어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더하기, 수학 점수. 이게 세 과목의 총점이에요. 우리는 어떤 값을 꺼내야 되죠? 100이라고 하는 값과 95라고 하는 값과
90이라고 하는 값을 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딕셔너리에서 밸류 꺼내는 방법은 S가 딕셔너리잖아요. 프린트 먼저 해볼까요? 네. 프린트 S. 출력문이 3개 나왔죠. 출력문 3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학생 꺼내면 얘죠.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한 거죠. 두 번째 학생 꺼내면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출력한 거잖아요. 세 번째 학생 꺼내면 누구예요? 얘죠. 그거 그대로 출력을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출력문이 3개가 나온 거예요. 출력문이 3개가 나온 거고, 자, 어디만, 이제 어디만 집중하자? 첫 번째 학생만 집중하자. 예요. 또 불안정하다 보네. 네. 첫 번째 학생만 먼저 집중을 하면, 자, 첫 번째 학생은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그때 우리가 꺼내고 싶은 거는 요 100이라고 하는 점수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꺼내면 돼요? 얘가 S라고 하는 딕셔너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100이라고 하는 값을 꺼낼 수 있어요? 딕셔너리에서 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덱스 연산자 써주고, 자, 이렇게 하니까 나오죠. 그렇죠? 잉글리시, 코리안, 레슨, 네임 이렇게 키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국어 점수랍니다. 그렇죠?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키 값을 알고 있으면 그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어 점수 어떻게 꺼내요? S, 인덱스 연산자, 그 다음에 키 값을 쓰려고 따옴표 해주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 값들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English 하면 이건 영어 점수.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수학 점수 빼고. 첫 번째에는 100하고 95만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첫 번째 학생의 국어 점수 꺼내주세요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첫 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 꺼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95.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학생, 이번에는 S가, 아까는 S가 첫 번째 학생이었는데 두 번째로 반복을 하면 이번에 S는 두 번째 학생 BBB가 되는 거죠. 국어 점수 찾겠다. 이게 국어 점수 찾겠다. 그러니까 50점.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찾겠다. 이게 잉글리시. 그러니까 몇 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세 과목 총점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일단 국어 점수 먼저 찾아야죠. 국어 점수 어떻게 찾죠? 이렇게 하면 국어 점수. 더하기. 첫 번째 학생에서 무슨 점수?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첫 번째 학생에서 무슨 점수? 수학 점수. 이러면 세 과목 총점 아닌가요? 네. 이게 각 그 학생의 세 과목 평균 점수가 되는 거예요. 아, 총점. 세 과목 총점. 죄송합니다. 총점이 되는 거고. 총점을 계산했으면 평균이라고 할까요? 평균? 민. 평균은 무엇을 계산하면 되죠? 세 과목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3으로만 나눠주면 되죠. 이게 그 학생의 세 과목 평균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학생마다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름도 같이 출력을 할게요. 누가 몇 점이고 누가 몇 점이고 이렇게. 자, 그래서 프린트 하시면 되고요. 프린트 하시면 되고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쓸까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름을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총점 이렇게 해서 총점 출력하고요. 평균 이렇게 해서 평균 점수 출력하시면 되겠죠. 이 중괄호 안에는
중괄호 안에는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총점을 표시할 수 있는 변수. 세 번째 중괄호 안에는 평균 점수를 표시할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되죠. 총점은 여기 있죠, 토탈. 그러니까 여기는 토탈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평균 점수는 여기 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름은 어떻게 출력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이름은 S가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S라고 하는 변수가 name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라고 하는 학생의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가 딕셔너리잖아요. 요거처럼.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키값만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국어 점수는 코리안, 이름은 네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실행해 볼까요? 잠시만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점인지 보여드릴게요. 신텍스 에러예요. 여기가 잘못됐대요. 여기가. 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뭐가 잘못된 거냐면 문자열은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따옴표 시작해서 따옴표 끝날 때까지가 문자열이에요. 그죠? 작은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끝나면 그게 문자열이에요.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끝나면 그게 문자열이에요.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썼냐면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했어요. 문자열 끝나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가 문자열이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키값 사용하려 키값이 문자열이니까 키값을 문자열로 표현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쓴 거였는데 파이썬 입장에서 보면 시작하는 따옴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문자열 시작.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따옴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문자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파이썬은 문자열을 표현할 때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되고 큰 따옴표를 쓰셔도 돼요. 그 말인즉슨 시작하는 따옴표와 끝나는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로 했으면 이 안에서 새로운 문자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작은 따옴표를 쓰지 마시고 여기는 큰 따옴표로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 포매티드 스트링이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포매티드 스트링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포매티드 스트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만큼만 문자열이 되는데 이 문자열은 딕셔너리에서 키값을 찾기 위한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바깥쪽을 큰 따옴표로 묶었으면 바깥쪽을 작은 따옴표로 묶었으면 안쪽은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문자열의 시작을 큰 따옴표를 사용했으면 끝날 때도 큰 따옴표, 그 안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에러 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A라고 하는 학생의 세 과목 총점과 평균, B라고 하는 학생의 세 과목 총점과 평균, C라고 하는 학생의 세 과목 총점과 평균을 제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네, 이게 객체 지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어떤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찾아낸 그런 거였었어요. 혹시 여기까지 코드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 큰 문제점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몇 명이 있든지 우리는 똑같은 동작들을 반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각각의 학생들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들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만약에 학생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코드들은 수정 없이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학생을 한 명만 더 추가를 해보죠. 위쪽에 스튜던츠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또 다른 학생을 한 명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주의하실 거는 뭐만 일치하면 될까요? 키값,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키값들만 위쪽이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은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이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본 학생이 한 명이 더 생겼다. 이런 학생이 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지막 학생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어서 모든 과목 만점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고 싶은데. 네. 이런 학생이 새로 생겼어요. 자,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는 게 바뀌었으니까 위쪽에 있는 거 실행, 그 다음에 아래쪽 다시 한 번만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코드도 다시 한 번 실행.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점을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는 수정 없이 데이터가 바뀌더라도 수정 없이 실행만 다시 해주시면 똑같은 내용들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객체 지향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 나와요. 자, 근데 이 코드에서의 문제점이 뭐냐? 이 코드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만들어줄 때예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만들어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거는 지켜주세요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키값은 일치를 시켜주세요 라고 했어요. 코리언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고 코리언이라고 해야 돼요. 잉글리시라고 하셔야 돼요. 매스라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키값들이 어디에서 이용되고 있냐면 총점을 계산할 때 딕셔너리에서 국어 점수를 꺼내기 위해서 영어 점수를 꺼내기 위해서 수학 점수를 꺼내기 위해서 이런 키값들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문 안에서 이름을 출력하기 위해서 키값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빠르게 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오타를 낸 거예요. 오타를 내더라도 스튜던트가 만들어지는 데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키값을 잉글리시라고 하든 인 기시라고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키값은 만드는 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코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이제 더 이상 동작하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에러가 나버리냐면 에러가 있는 문장을 보여주죠. 세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났대요. 세 번째 에러의 문장에서 에러가 났고 에러는 키가 잘못됐대요. 잉글리시가 와야 되는데 잉글리시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잉글리시죠. 잉글리시라고 하는 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키에 해당하는 게 없대요. 이게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에러 메시지의 내용.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보려면 이거 다 찾아봐야 돼. 지금이야 4명밖에 없으니까. 그쵸? 얘가 잉글리시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면 얘가 좀 잘못됐네? 하고 찾아서 얘를 고쳐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이게 아니라 10명, 20명, 200명 이렇게 있으면 도대체 어떤 학생에서 잉글리시라고 하는 키가 없었는지 찾기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 방법의 단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무엇을 가정해서 만들어진 코드냐 하면 리스트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는 딕셔너리고
그리고 그 딕셔너리는 가지고 있는 키값들이 코리안, 잉글리쉬, 매스, 그리고 네임 이렇게 딱 4가지의 키들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다 라고 가정해서 만들어진 포문이기 때문에 이거에 어긋나는 녀석들이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있게 되면 지금처럼 하나라도 있게 되면 이 코드는 에러가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코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거 가서 그 위치 찾아가지고 바꾸셔야 되고 다시 실행하셔야 되고 아래쪽 코드를 다시 실행해 주셔야 아까처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코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키가 그러니까 값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값들은 뭐 잘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모든 객체들이 모든 딕셔너리가 똑같은 키 값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일한 모습으로 학생 한 명을 다시 얘기하면 학생 한 명에 대한 데이터 이름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키 값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해 본 거예요. 고민하다가 나온 게 함수를 이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로 설명드린 내용은 일단 텍스트 셀로 조금 말씀을 드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코드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위 코드의 문제점은 위 코드라고 할게요. 위 코드의 문제점은 딕트의 키죠. 키가 학생마다 다르게 들어간 경우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딱 학생 한 명만 잉글리쉬라고 하는 거를 G하고 L 이렇게 순서만 딱 바꿔버려가지고 오타를 냈더니 에러가 발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한 명만 각각의 학생들마다 키 값이 항상 동일하게끔 만들어야만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 한 명에 대한 딕트를 함수를 사용해서 항상 동일한 키를 갖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이 나오냐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패러다임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그래서 모든 거를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로 학생을 만들 때도 함수를 만들고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총점을 계산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함수로 만들고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 뭐 함수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로 쪼갤 수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함수로 쪼개서 함수들만 이용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서의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수들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겠죠.